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국민의힘이 공동정부 구상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곧 이낙연 전 총리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 이 개헌을 고리로 한 사실상 공동정부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 단독 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에 앞서 대선 11일 앞두고 요동치고 있는 여론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사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 6%포인트 빠지고 김문수 후보가 7%포인트 오르면서 격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이재명 후보와 엇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첫 소식 홍란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 45%, 김문수 후보 36%, 이준석 후보 10%. 한국갤럽이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보니 이 후보는 51%에서 6%포인트 떨어졌고 김 후보는 29%에서 7%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에 두 후보 간 격차는 22%포인트에서 9%포인트로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 새 격차가 13%포인트 줄어든 셈입니다. 보수 진영인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합쳐 이재명 후보와 비교해봤습니다. 45%와 46%로 이재명 후보와 박빙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격차가 14%포인트로 나타났지만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로 집계된 겁니다. 지난주 조사에서 지지율 8%를 기록한 이준석 후보는 처음으로 두 자릿수 지지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 28일부터는 새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돼 여론조사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발표된 조사가 사실상 대선 전 발표되는 마지막 한국갤럽 조사로 오늘 진행되는 2차 TV 토론이 여론을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일주일 사이 가장 크게 요동친 지역은 대구 경북 TK와 충청 민심이었습니다. 그 지역 국민의힘 지지층이 빠르게 결집하는 모양새입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22%, 김문수 후보는 60%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조사에서 34%까지 올랐던 이 후보의 지지율은 한 주 사이 12%포인트 빠지고 김 후보는 12%포인트 올랐습니다. 보수 텃밭인 TK에서 새 결집이 두드러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니라 오늘은 김문수입니다. 대선의 스윙보터로 꼽히는 대전, 세종, 충청에선 이재명 후보 38%, 김문수 후보 41%로 나타났습니다. 이 후보가 한 주 전보다 8%포인트 하락한 반면 김 후보는 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문수 후보가 늦은 출발로 지지율이 낮았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는 샤이 보수표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층 과표집 현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보수층 과표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실제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유념하면서 양측 모두 TK와 충청 지역을 포기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TK 지지율 30%, 충청 50%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영남권 최대 80%, 충청권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이번 주말 충청에서 유세전을 펼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있는 최대 격전지 수도권.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이 후보가 두 자릿수 차이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 결과 중 서울 지역 결과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6%,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5%로 집계됐습니다. 두 후보의 격차가 일주일 새 절반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두 자릿수로 앞서는 겁니다. 인천 경기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48%로 지난주보다 하락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각각 32%와 10%를 기록해 지난주보다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이 후보의 지지율이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두 후보가 맹추격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이 후보가 대세를 이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민주당은 고삐를 바짝 죄는 분위기입니다. 여론조사 응답자 중 보수층이 진보층보다 많아 실제 여론을 반영하지 못했을 측면이 있다면서도 민주당 지지층이 다소 이완된 측면이 있다며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오늘부터 1, 2, 3 투표 캠페인을 본격 추진합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에게 3표가 더 필요하다는 간절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갈 길이 멀다며 중도 확장 전략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우리가 득표를 해야 될 전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세울 생각입니다. 당 내부적으로 서울은 50%, 경기는 45% 득표율을 목표로 반드시 역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여론이 출렁이면서 민주당은 다시 결집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봉하마을에서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전 대통령 권양숙 여사가 만났습니다. 친노, 친문, 친명 총결집에 나섰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도 봉하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이해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원 의원, 친노 친문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함께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금 막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도착했는데요. 권양숙 여사와 오찬을 가지며 친노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오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 유시민 작가 등이 함께했습니다. 이 후보가 문 전 대통령을 만난 건 4개월여 만입니다. 비공개 오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이 후보에게 큰 책임감을 당부했습니다. 지금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정하는 정말로 중요한 국면이라는 말씀 해주셨고 큰 책임감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난 3년간 혐오와 적대감을 키우는 과정에 검찰권 남용이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대화도 오간 걸로 알려집니다. 검찰개혁을 고리로 친노, 친문, 친명 총결집을 시도하는 걸로 해석됩니다.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검찰의 탄압 때문에 서거하신 지 이제 1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봉하마을로 내려와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김 위원장이 내빈으로 소개되자 반발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처럼 갈 길 가겠다며 대선 완주 의지를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해주입니다. 안 기자, 정치부 박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사전 투표가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여론이 그야말로 요동을 칩니다. 그렇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 양쪽 합쳐서 13%포인트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6%포인트가 빠졌고 김문수 후보 지지도는 7%포인트가 올랐는데요. 하루 평균 각각 1%포인트씩 왔다 갔다 한 거죠. 이준석 후보도 2%포인트가 올랐고요. 흥미로운 점은 부동층에서도 4%포인트가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에서 이탈했거나 그동안 마음을 못 정했던 응답자들이 일주일 사이에 김 후보 혹은 이준석 후보로 옮겨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건데 만약에 이 속도로 좁혀진다면 이제 11일 남았는데 그럼 역전도 가능한 거예요? 산술적으로 보면 지난주처럼 김 후보가 매일 1%포인트씩 올리면 총 11%포인트 올리죠. 그럼 역전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번 주에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급상승한 이유 역설적으로 그전에 그만큼 안 뭉쳤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경선과 단일화 파동 거치고 김 후보의 최종 후보 등록이 늦다 보니 이제서야 지지세가 뭉쳤다는 겁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 김문수 후보를 향한 국민의힘 내부 결집도가 5%포인트 오른 91%로 집계됐거든요. 여론조사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이번 주 결집도가 아마 최고 수치일 것이라면서 남은 기간 더 올린다고 해도 2에서 3%포인트가 한계라고 하더라고요. 뭉칠 지지자들 거의 뭉쳤다는 거죠.
또 다른 전문가, 그동안 망설였거나 여론조사 전화도 받지 않았던 샤이 보수들이 제자리 정렬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어쨌건 일주일 사이에 지금 요동을 쳤는데 민주당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이러한 접전 양상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는 반응 대부분입니다. 김 후보가 5%포인트 차이까지는 붙을 거라고 보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더 이상 빠져선 안 된다는 기류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정당 결집도 보면 민주당에서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거든요. 물론 오차 범위로 볼 수 있지만 이게 빠져서 다른 후보에게 가면 2표를 잃는 셈이죠. 그래서 그럼 민주당은 아까 앞서 리포트 보니까 결집 맞습니까? 그 전략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결집이 전략입니다. 지지층을 최대한 뭉치게 해서 투표율을 최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다시 계엄 그리고 내란을 강조하면서 분노 표심도 자극하고 있는데요. 123 투표 캠페인도 추진하는데 12.3 내란을 123일 만에 국민의 손으로 멈췄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또 평일인 사전투표일을 의식해서 40, 50대 직장인에게 꼭 투표해달라고 독려할 방침입니다. 친노, 친문, 친명 총결집에도 나선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권양숙 여사와 만나 활짝 웃는 모습도 공개했죠. 특히 검찰개혁권에서 야권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불러오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반면 국민의힘은 쫓아붙고 있어서 좋은 겁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국민의힘 지금 오르곤 있긴 하지만 아직도 한참 뒤처지고 있습니다. 결집과 확장을 둘 다 해야 할 판입니다. 일단 결집시킬 지지층이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서울 7%포인트, 부울경 6%포인트, 영남은 12%포인트나 급속도로 오르긴 했는데요. 그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대선 득표율과 비교했을 때 서울 지지도는 15%포인트가량, 부울경 지지도는 12%포인트가량, 영남 지지도는 13%포인트가량 부족하거든요. 정당 결집도를 감안해도 더 뭉치게 할 수 있다며 공략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앞서 박 기자 얘기한 대로 전문가들은 지지층은 어느 정도 뭉쳤다. 그럼 결집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도 확장, 수도권을 받아오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결국 공들이는 게 다시 돌고 돌아 단일화입니다. 오늘 갤럽 조사 보면 김문수, 이준석 후보 지지율 합치면 46%입니다. 이재명 후보 45%와 1%포인트 차이죠.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면 이준석 후보도 단일화 압박을 받을 거다 보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단일화 되더라도 1+1은 2가 될지 의문이라는 게 전문가들 이야기더라고요. 선거를 오래 봐온 한 정치학과 교수는 이준석 표는 김문수, 윤석열 둘 다 싫어하는 표들이 대부분이라면서 김문수로 단일화하면 아예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민주당이 노리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다른 여론조사 전문가는 김문수 후보만의 계기가 있어야 이 중도 보수 표심을 살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보다 확실한 절연 같은 거죠. 이번 선거 결국에는 진영 대 진영 48대 51 싸움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었습니다. 점점 더 치열해지겠군요. 네, 한희 기자, 박지한 기자였습니다.